자, 이제 수능을 보기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준비한 모든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찬스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초조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에 한번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수능 최저 학력 정리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이라면 수능을 볼 때 모든 영역을 다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되고 또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만 맞추면 내가 수시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두 개 영역이냐, 세 개 영역이냐, 또는 한 개 영역이냐 그 영역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대학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상위권, 수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 학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보면 이 정도 레벨들은 대부분 세 개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있는데 뭐 한국사 자체가 뭐 3등급이니 4등급이니 뭐 그렇게 초점 못 맞출까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세 개 영역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죠. 네 개 영역의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세 개 영역. 게다가 탐구가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여기 이제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두 과목인데요. 또 그리고 여기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기야. 우리 자연계열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도 2합 4지만 영어는 반드시 3등급 이내 이르기 때문에 그거는 세 개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6이니 뭐 7이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3합 6, 그 다음에 학업 수영은 4합 7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과 전형, 요거는 종합 전형인데 실제적으로는 교과라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종합이면 서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학력이 상당히 높게 잡혔기 때문에 최저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올해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인문 계열 쪽에서 특히 세계라 그러면 이거 수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얼마큼 맞춰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요 라인에서는 대부분 또 세계 영역이 되죠. 특히 성대 같은 경우는 이하 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가 필수 3등급 이내기 때문에 결국은 합하면 세계 8이 되는 거죠. 올해 성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하죠. 그 비슷한 수준의 레벨 보면 내년에는 그 성대가 2023학년에는 좀 더 강화됐다라고 이전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으면 논술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또 성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붙어 있는 학교에서 미뤄지는 그런 학과들은 좀 더 세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좀 특이하게 볼 건 경희대가 비슷한 수준 레벨 치고는 최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경희대 최저는 많이 맞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최저 통과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의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서류가 좀 더 이른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논술은 당연히 논술도 잘 써야겠죠. 그리고 한의학과나 의학과 이런 것들은 더 세다. 의학과 우리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들이 있으면 단순하게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최저가 3합 4가 나오려야 됩니다. 3합 4가 나오려면 4개 영역 중에서 3합 4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최저 맞추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면서 뭐 내신이 안 좋아서 의학과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나의 성적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학부 빼고는 2합 4. 다른 것 대비해서는 좀 높죠. 시립대 3합 7. 자, 이제 건대부터 이 라인들은 대부분 두 개 영역 보는데 이 라인에서는 이제 우리 홍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홍대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대학 치고는 무슨 세 개 영역을 본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 종합 전형,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종합 전형에서도 최저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홍대 때 소개할 때 7, 8, 9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인문은 7, 자연은 8, 그 다음에 미술은 9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레벨들 보면 뭐 대부분 두 개 합인데 여기서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탐구도 두 개의 과목이라는 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하부, 세종대에는 원래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이전까지는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생기면서 그 전형이 최저가 없고 요 전형이 최저가 생겼는데 이하 모 논술은 교과 전형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고요.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이 6이지만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저가 그렇게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대학들 보면 가톨릭대도 보면 대부분 두 개 영역을 보는데 6인이 7인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예과 약학과는 다른 모집 단위보다 상당히 세죠. 4개 합이 5다. 어마어마하죠. 경기대 두 개 합 7이니까 뭐 3, 4 정도 맞으면 되고요. 당국대도 두 개 합 6인데 실은 이 문제가 같다고 봤지만 뭐 자유는 수학은 미적기하고 탐구는 과탐이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아주대가 같은 레벨 치고는 좀 비슷한 레벨 치고는 최적이 좀 높은 편이죠. 이합사. 그래서 아주대는 올해 최저를 맞춰주면 좀 경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 맞추기 만만치 않을 거다. 자, 인하대 이합 5, 그 다음에 의예과는 3개가 각 1등급에 나와야 되고요. 한양대 에리카도 이합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약학과는 3합 5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충 최저학년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서울과학기대의 작년도 최저 충족률입니다. 66.7%의 이제 비율인데요. 10명 중에서 한 6명, 7명이 최저를 통과했고, 거꾸로 얘기하면 3명, 4명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올해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인문 쪽에서 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즉 세개 영역을 반영하는 이런 최저 세팅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수학 때문에라도 최저 충족 비율이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내신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붙을 계속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자연은 거꾸로 또 수학에서 어찌됐건 구조상 약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최저 충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를 더 많이 충족하면 그만큼 컷에 대한 입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시 점수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과기대학교 두 개 합이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니까 우리 3등급 보통 77%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에 붙을 목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그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내가 정시로서 예를 들면 서울과기대를 간다고 했을 때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떤 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시험 보는 목적이 최저 목적으로 수능에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에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시에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인지 그러니까 수시에서 최저만 맞춘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치르면 정시에서는 서울과기대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기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고민 좀 더 많이 해보시고요. 요거는 서울 시립대 입결입니다. 정시에서 입결인데 아까 시립대가 세계합이 7이었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100분 평균 인문과 자연 보면 9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 최저 등급을 맞은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서는 시립대 못 간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정말 시립대를 수시를 써놓고 붙어야 되는 입장에서 2등급, 3등급만 맞춰도 되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 무시하고 정시로서 시립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수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대는 너무나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제 건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렇게 분할 모집을 했는데 가군에서의 점수고 물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군의 점수, 충원율의 차이 이건 나군에서의 점수, 충원율의 어떤 모습들 다군에서의 점수, 충원율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 내가 같은 대학이라도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가나다군 중에 어디에다가 내가 하는 게 내 점수 대비해서 붙을 확률이 높을 것이며 손해보지 않나. 같은 대학인데 어느 과는 80, 5% 전후에서 붙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어느 대학은 90% 이상 돼야지 붙는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수능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를 깔끔히 하느냐. 모든 과목들을 다 준비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과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목 중심으로 합니다.
수시의 최장력이 목적으로서 수능을 취하는 거라면 두 과목, 세 과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정시로서 수능을 보는 입장이라면 국영수사가 아니죠.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탐구인데 어디다가 내가 더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골고루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11월 18일 날 있을 수능 여러분들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수능 가채점 결과, 그 다음에 정시 준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